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혼자 식사하시는 분도 많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마주보고 얘기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삭막한 식사 풍경으로 어쩔 수 없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음미하시면서 점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참 잘 챙겨요. 네, 이번에는요 못 다 푼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 방송해 드렸는데요. 뇌수막염 관련된 질문이 행복한 동행님 통해 들어왔어요. 뇌는 신체 맨 위에 있는데요. 뇌수막염이 혹시 치매와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뇌수막염은 뇌와 뇌를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긴 한데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생기고 보통 후유증이 남으면은 청력 저하라든가 인지 기능 저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치매라는 게 이제 흔히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거의 위험과는 큰 연관이 없지만 그냥 그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그걸 치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치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다음 질문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꿈꾸며님께서 63세, 67세 부부입니다. 폐렴 예방접종을 했는데 뇌수막염 접종을 따로 해야 할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뇌수막염 접종은 따로 없고요. 이제 우리가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에 대한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겁니다. 질문에 말씀하신 폐렴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폐렴 구군 백신을 말씀하는 거고요. 폐렴 구군에 의한 뇌수막염을 그래서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막알균이라는 균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막알균에 대한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면역 저하가 있는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인들 아니면 기숙사 생활하는 대학생 또는 실험실에서 이제 수막알균 같은 데 노출이 될 것 같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오히려 좀 젊고 건강한데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63세, 67세 분들은 추가로 수막알균 예방접종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4월 22일에는 저희가 중년의 뱃살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요. 그때 들어온 질문입니다. 별라인님께서 63세 여성입니다. 매일 빠른 걷기 1시간, 근력 운동 10분을 하고 있는데요. 체중 변화는 없고 오히려 뱃살이 오릅니다. 다른 질병도 없고 식단도 일반식을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예. 어렵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긴 한데 만약에 60kg대 여성분이 1시간을 빠르게 걷기 한다면 한 180칼로리에서 2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합니다. 네. 근력 운동을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이렇게 하시고 주식으로 드시는 거는 조금 너무 적게 드시고 간식 같은 거가 열량이 높은 빵이라던가 이런 게 드시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체중이라는 거는 먹는 거와 쓰는 거의 균형인데 힘들게 운동하신 거가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무슨 과자 한 봉지면 500칼로리, 그다음에 빵 소보로빵 하나면 250칼로리 이럴 수가 있어서 1시간 걸은 게 예, 나가네요. 그래서 조금 드시는데 그러시는 경우에는 열량이 오버가 되는 그런 식품을 좋아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지나치게 적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연세가 드시면서는 심장이 지치면서 부종이 잘 생겨요. 그렇게 해서 체중이 늘었다가 또 좀 빠졌다가 이거를 좀 반복하시면서 조금씩 늘게 되거든요. 그런 두 경우 중에 한 경우일 수 있어서 잘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하시는 거 좀 일지를 좀 적으셔서 교수님 말씀 들으신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YSL님. 60대 중반입니다. 아침마다 고구마 1개와 사과 반쪽을 먹는데 다이어트와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떠세요? 네, 실제 이 칼로리 섭취량만을 줄인다고 해서 뱃살이 쏙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뱃살을 줄이려면은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지방을 태우는 전략, 두 번째로는 근육은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좀 늘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단백질 식품 빠졌죠.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라도 제대로 먹었다는 이런 심리적인 포만감이 들도록 해야지 중간에 필요 없이 간식을 드시거나 점심을 좀 과다하게 드시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의 식단에 조금 제가 수정을 해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구마 1개만 드시고 사과만 드시지 말고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 이거 한 70kcal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우유 1컵, 110kcal, 그리고 사과가 좀 달다 싶으면은 토마토 1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나에 삶은 달걀 하나, 우유 1컵,
컵, 또 토마토 1개 이러면은 굉장히 양도 많고 그런데 칼로리는 300kca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좋은 단백질도 챙길 수 있고요. 또 칼슘이라든지 무기질, 비타민 같은 것도 챙길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포만감이 식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그런 포만감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단백질 추가요. 그러니까요. 네. 골고루 드시면서 열량은 낮고 영양은 높이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질문인데요. 꼬꼬 할머니님께서 70대인데 몇 달을 거의 방콕하고 먹는 것은 더 먹었는데 3kg이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어르신들의 살이 빠지시는 것도 좀 걱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5 내지 10% 짧은 간격에 빠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먹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살이 빠지냐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70대면 드시는 게 거의 식사를 제대로 드신다 그러면 밥에 나물이나 이런 그런 인장국. 섬유질이 많은 네. 그런 거를 좀 드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많으니까.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포만감을 주게 식사를 하시면 정신적으로 기분도 좋아지지만 쓰는 것도 활발하게 써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깥 생활을 하시면서 제때 식사가 안 되고 조금 늦게 먹고 조금 한꺼번에 많이 먹고 뭐 아침 저녁은 조금 먹는데 점심만 많이 먹었던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좀 못 움직이시면서 운동은 따로 하시지만 못 움직이면서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시는 게 있었다면 지금 자주 먹어주면서 몸에서 지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활동도 잘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내보내주면서 체중이 조금 빠지시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3kg면 조금 너무 많으시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부종이 변하신 게 아니라면 진짜 체중이 빠지시는 거라면 원래 체중의 한 1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빠지신다면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장내 세균 방송해 드렸어요. 네, 정동수 개원님. 대변을 하루에 3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대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박 교수님. 예, 만약에 이제 저런 증상이 없다가 최근에 생긴 거라 그러면 뭐 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들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배변의 횟수가 갑자기 증가됐다거나 아니면 뭐 배변의 변의 상태가 좀 변했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저런 증상이 뭐 예전부터 그대로 있던 똑같은 증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관련 질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팅님께서요.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변비가 심한 것은 장내 세균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물론 장내 세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사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그 장내 세균을 좀 더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분 말씀하신 게 변비가 심한데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변비가 심하다는 거는 식사 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가스가 찬다는 건 사실은 가스 차는 거는 과민성 대장의 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설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가스를 많이 차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비가 있는데 가스가 찼다는 거로 봐서는 이분은 활동량이 조금 적으신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식량이 많지 않은데 어떨 때 많이 들어간 다음에 그런 음식량이 많아서 장 아래쪽에서 흡수되지를 잘 않을 너무 많으니까요, 갑자기. 그러면서 거기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전일 가능성이 있어서 세 끼니가 조금 비슷하게 드시면서 활동량을 조금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